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날선 비난을 받거나 혹은 불쾌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순간 말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묻게 됩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건가? 저 사람은 나를 정말 미워하는 걸까? 혹시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그 비난의 뒤편에 사실은 아주 강력한 질투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험담이나 표면적인 공격을 넘어서 그 이면에 깊이 자리한 인간 본연의 복잡한 마음을 면밀히 들여다볼 겁니다. 당신을 향해 겨눠진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이 사실은 그들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아주 특별한 여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 탐구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 복잡한 인간관계는 물론 여러 사회 현상까지도 더욱 깊이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유 없는 비난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얼굴 없는 익명성에 숨어 온라인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악성 댓글처럼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근히 오가는 험담이나 차가운 시선, 미묘한 따돌림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때로는 아무런 맥락이나 합당한 근거 없이 그저 상대방의 성공이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말들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그림자는 종종 특정 인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곤 합니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 날카로운 말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혼란과 함께 답답함을 느끼게 하죠. 도대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불쾌한 비난은 어쩌면 당신에게 쏠린 시선을 향한 다른 누군가의 강렬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쏟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관심과 인정을 당신이 가져갔다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그림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난의 씨앗은 대체 어디에서 조용히 싹트는 걸까요? 그 근원은 바로 나와 타인 사이의 비교라는 거울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견주어 보며 살아갑니다. 학창시절 친구의 뛰어난 성적을 보거나 사회생활에서 동료의 빠른 승진 소식을 듣거나 혹은 소셜미디어 피드 속 타인의 화려하고 빛나는 일상을 접할 때처럼 말이죠. 이러한 비교는 때로 건강한 자극이 되어 더 나은 자신을 만들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월감이나 혹은 쓰디쓴 열등감을 낳는 심리적 기제가 됩니다. 특히 관심, 인정, 성공 같은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느껴질 때 타인의 성공이나 대중의 주목은 나에게 잃어버린 기회 혹은 빼앗긴 자리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서고 싶어하는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누군가 독차지했을 때 그 뒤편 어두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던 이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집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빛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균형과 함께 질투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타인의 빛나는 모습이 자신의 어두운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킨다고 느낄 때 그들은 때로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비난의 뿌리가 되는 질투가 움트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타인의 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운다고 느낄 때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내렸던 질투의 씨앗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전혀 다른 얼굴로 변모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마치 순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겉으로는 분노나 경멸, 심지어는 맹렬한 비난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죠. 도대체 어떤 심리적 과정이 이런 불편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걸까요? 특히 자신을 과하게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분들이나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유독 목마른 이들에게서 이러한 공격적인 형태의 질투가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믿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큰 주목을 받거나 더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몫을 빼앗긴 것처럼 혹은 자신이 서야 할 무대 위 빛을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함께 깊은 열등감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질투는 단순한 시기를 넘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편한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려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놓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마치 저 멀리 높이 솟아올라 빛나는 탑이 부러워 그 탑을 기어코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말이죠. 타인의 빛나는 성과를 깎아내리고 그들을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흔들리는 자존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날선 비난은 사실 당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부족함과 싸우는 내면의 전쟁터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경쟁이 유독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질투와 비난의 현상은 여전히 유효하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다양한 집단 속에서 누군가 눈에 띄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거나 특별한 재능으로 대중의 인정을 받을 때 그를 향해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거나 교묘하게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한정된 자원이나 기회 혹은 관심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둘러싼 집단 무의식 속의 질투가 표출되는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고대 신화 속에서 신들이 서로의 영역을 탐내고 시기하며 갈등을 빚고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인간 사회는 언제나 이러한 질투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죠. 이러한 현상은 질투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매우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투 어린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또 이 복잡한 감정의 실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투 어린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또 이 복잡한 감정의 실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다음 단계로 질투가 어떻게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날카로운 비난과 공격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역사의 거울 속에서는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곤 하죠. 하지만 이 부러움이 자기 내면의 열등감과 만나게 되면 그 방향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라는 좌절감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불편한 심리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전이 과정에서 질투는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분노, 경멸, 그리고 파괴적인 비난의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오염되어 탁하고 거친 물결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특히 자기애가 강하거나 주변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자신만이 빛나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더 밝은 조명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배우의 심정과 비슷하죠. 그들은 타인의 빛나는 재능이나 성과를 보며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내가 더 우월하다는 자기애적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며 그 방어는 종종 공격적인 형태로 표출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불안을 감추고 동시에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이죠. 그들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마치 자신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탑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그 옆에 서 있는 낮은 건물이라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질투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향한 고통스러운 외침이자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의 굴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찡그린 얼굴처럼 겉으로는 비난의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처럼 질투가 낳는 비난과 공격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질투의 그림자는 때때로 거대한 사회 현상이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집단 따돌림,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들이 동료들의 질투로 인해 좌절을 겪었던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상이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대중의 오해나 기득권층의 견제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역사는 질투의 보편적인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질투의 그림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집단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고대 신화 속에서 신들이 서로의 영역을 탐내고 질투하여 거대한 파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질투는 때때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거울을 통해 질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는 그저 사소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이자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질투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속에서 맴도는 사소한 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한 개인의 내면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때로는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까지 돌려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우리는 과거의 기록 속에서 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질투의 그림자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드리워져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이자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역사 속 수많은 위인들이나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했던 이들이 시대를 앞서갔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나 기득권층의 싸늘한 시선과 함께 부당한 비난에 시달렸던 사례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발명이나 예술적 성취를 이룬 인물들이 주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오곤 하죠.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려는 다른 개구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뛰어남이 자신의 초라함을 부각시킨다고 느낄 때 터져나오는 파괴적인 감정들이 역사의 페이지 곳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질투의 그림자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온라인 공간에서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현상, 혹은 직장이나 학교 같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려는 은밀한 시도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빛나는 순간 그 빛을 부러워하기보다 그 빛을 꺼뜨리려 하는 어두운 심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질투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며 결국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날선 비난의 칼날을 휘두를 때 그 비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은 당신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비난의 화살은 당신이 아닌 비난하는 그들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당신을 향한 그들의 비난은 종종 당신이 그들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
혹은 간절히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 성과, 인기, 혹은 심지어 당신의 행복한 모습까지도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나 갈망하는 대상처럼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당신을 향한 그들의 공격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좌절감,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했지만 결국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의 비극적인 본질이자 아이러니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더 이상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들의 비난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비난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과 결핍을 이해하게 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빛을 보고 질투했을 뿐 그 빛을 진정으로 꺼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의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비난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들의 목소리 뒤편에 깔린 진짜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건 당신의 그림자를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빛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비뚤어진 형태로 표출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통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복잡한 심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관통하며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